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지난주 연일 3만 명 안팎이던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0명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과 이미 병상이 포화 상태인 위중증 환자 관리가 확실한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긴 대기줄이 늘어섰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대전의 신규 확진자는 5,281명, 하루 사이 3천여 명이나 큰 폭으로 줄었고 충남도 무려 6천 명 가까이 급감해 확진자 수가 7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를 감안해도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휴일 영향을 받는 매주 월요일 확진자 수를 살펴봐도 대전의 경우 2주 전보다 3천 명 줄어 이달 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감염력이 더 센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입니다. 검출률이 지난주 기준 56.3%로 이미 우세종이 된 만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여기에 확산세와 2, 3주가량 간격을 두고 늘어나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고비입니다. 세종은 위중증 환자 병상이 6개가 모두 들어차 더 이상 자리가 없고 대전과 충남도 병상 가동률이 80% 안팎으로 사실상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주 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중증화 환자 수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를 확실한 유행 차단의 고비로 보고 위중증 병상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군 치료와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남 유치를 공약한 항공우주청 입지를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전이 최적지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내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부단위는 세종시로 청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춰 항공우주청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당연히 대전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 신설 이전 계획을 보면 우주청 입지로 경남이 논의되는 모양새라며 가능한 빨리 인수위에 대전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단위로 운영 중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하나의 앱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도는 광역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배달과 쇼핑, 정책수당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화폐 규모는 1조 4,056억 원으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는 3조 5천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 해저터널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나 차에서 내려 달리기를 하는 사람 등의 불법 교통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에 보령 해저터널을 달리던 SUV 차량이 차로 한가운데에 멈추고 남녀 2명이 내립니다. 여성은 터널을 잠시 걷다가 차에 탔지만 남성은 1분 동안 터널을 전력 질주하고 앞서간 차량은 이 남성을 태우려 후진까지 합니다. 비상등을 켠 채 역주행하기도 하고 터널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 10대가 무리지어 달리기도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차로의 폭이 비교적 좁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개통 넉 달 만에 이륜차 통행만 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로 입소문이나 하루 평균 10,000대 가까운 차량이 이용합니다. 역주행도 10건이 넘고 과속과 불법 주정차는 물론 차에서 내려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도 포착됐습니다.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뛰어다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심야 시간 이때 일어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이륜차 동호회들 이렇게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찰과 관계기관은 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해저 터널 주변에 교통 표지판을 정비하는 한편 농기계와 건설기계 등의 저속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은 직선 구간이고 해저터널 내에서 회전하는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직선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사고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령 해저터널에서 불법 행위를 한 6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특히 위반 행위가 잦은 이륜차 통행을 오는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상향폭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적용 대상도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모든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지난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높아졌으나 민간 부문은 같은 기간 19.4%로 0.3%포인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등 산자부 산하 발전자 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각 회사의 기획처와 임원실을 비롯해 인사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정치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아직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은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광역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을 최소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입니다. 유권자들에겐 지역 일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합니다. 어느 곳으로 확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고요. 선거운동 사무실이 없으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이나 소수정당 후보일수록 이런 어려움은 더 큽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제가 아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표의 등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농민, 어민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3등과 4등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선거구에 여러 명을 공천하는 복수 공천과 선거구 쪼개기를 제도적으로 막아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 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것들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맞다며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위성정당 금지 등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는 7월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단위 활동을 하게 될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출범을 위한 총괄준비위원장에 김홍장 당진시장이 선임됐습니다. 김 시장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준비위는 오는 7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연구자와 활동가, 행정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 단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지역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소통 등 해결 과정을 담은 3패장 갈등 해결 백서를 오는 5월에 발간합니다. 시는 3패장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3패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센터에 3패장 감시팀을 신설해서 올해 1월부터 악취와 토양, 분진 등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출근길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마침 같은 버스에 탔던 의료진과 시민이 응급 조치에 나서 남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대전 201번 버스 안. 갑자기 의식을 잃은 한 남성의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몇 분 뒤 완전히 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누워버리자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한 승객은 119에 신고를 해 환자 상태를 계속 알리고 또 다른 승객은 남성을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7분간 심폐소생술은 이어졌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이 70대 남성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 119 신고에서 응급조치까지 힘을 합쳐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은 같은 병원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였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당황스러웠는데 교육받은 것도 생각났고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모든 분들이 신고도 해주시고 지체 없는 응급조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한 덕분에 목숨을 구한 남성과 가족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건 기적의 기적이에요. 내비뒀으면 그냥 이 버스가 종점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 아저씨는 소생을 못한 거죠. 진짜 감사해요. 이 남성은 빠르면 이번 주 퇴원할 예정이며 병원 측은 시민의 목숨을 구한 의료진에게 자체 포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태안군이 재난 현장이나 바다 위 교량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군은 청산의 폐쇄회로 TV 통합 관제센터에 대형 스크린으로 현장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해안가 실종자 수색과 대형 산불 초기 발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이 입주해 제품 개발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가양동 옛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첫 발을 뗐습니다. 혁신타운은 국비 140억 원 등 366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입주 공간과 공동 작업실, 제품 전시 판매장 등이 들어서며 대덕특구에서 은퇴한 고경력 과학자들이 기술 개발을 돕는 생활 실험실도 운영됩니다.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부권 교육관이 들어섭니다.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산 첨단 국방산단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중부권 교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교육관에선 연간 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관리와 설계, 감리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소방청과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119 구급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소방본부는 지표 합산 결과 전국 19개 소방본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심정지 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 골든타임 확보, 중증 외상 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등 구급활동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지역기업, 청년 창업가 등이 모여서 기술 창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공간인 마중물 플라자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 사업의 하나로 연구원 내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마중물 플라자를 건립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중물 플라자는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5년에 문을 열 계획이고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실증 공간과 정보통신 체험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청년들의 구직과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카드를 지원합니다. 도와 15개 시군은 도내 만 23살에서 25살 청년 7만여 명에게 취업 준비와 문화 활동,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마다 30만 원 상당의 청년 희망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반짝 자립통장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은 만 15살에서 39살 사이 중증장애인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저축하면 충남도와 각 시군이 매달 15만 원씩을 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상생 사업으로 세종시 화훼 농가에서 위탁 재배한 봄철 꽃묘가 올해 처음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 납품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화훼 농가 33곳에서 국립세종수목원에 식재될 350여 종, 30여만 본에 달하는 사계절 재배식물 납품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화훼 재배 기술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공항, 항만, 세관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 탐지견 12마리를 상시 분양합니다. 관세청은 1년에 한 차례였던 분양 방식을 상시 입양 신청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분양 대상 은퇴 탐지견은 레브라도 레트리버 11마리와 스프링어 스패니얼 1마리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서비스 품질평가단 50명을 모집합니다. 국민서비스 품질평가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말까지 수목원 서비스 점검과 개선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